자, 일단 우리가 원 얘기했었고 재섭이 원 보고 왔습니까?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에서 오로라민시오. 자,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는 그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 있어요. 점들의 집합. 그래서 그 한 점이 뭐죠? 원의? 중심.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얘가 중심이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가 뭐야? 반지름. 네, 반지름이죠. 전체적으로 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일정한 점, 평면이 한 점, 이 중심을 A, B라고 잡죠. 아이고. 자,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이제 반지름으로써 여기다 R이라고 체크를 하지. 근데 저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 되는 게 요 점밖에 없겠어요? 되게 많은 점들이 있겠죠. 예, 그거를 쭉 찍어서 이어봤더니 뭘 만들었다? 원을 만들었고, 이 수많은 점들을 우리가 일일이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점을 두 글자 뭐라는 이름하에? 뭐라는 이름하에? 뭐라는 이름하에? 뭐라는 이름하에? 좌취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x, y라고 두고 이제 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점들을 우리가 몇 콤마 몇이라고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임의로 x, y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점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한 거에 루트 때린 게 r이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했고, 양변 모해서 제곱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중심 몇 콤마 몇이고, A, 자, 그 A, B를 쉽게 찾는 법이 뭐였으면 뭐였게? 제곱 안에가 뭐 되게? 0 되게 하도록 x를 잡으면 x가 몇이면 0 되죠? a라고 하면 되겠고, 자, 여기 y가 제곱 안에가 0 되게 하려면 y가 몇이면 되겠고, 그래서 중심 a, b 쉽게 찾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다가 뭐 때려버려요? 네, 루트 때려서 제곱 날려버리면은 반지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 현수씨, 오랜만에 수업이라 쌤이 좀 신났네요. 자, 현수씨, 자, 한번 중심 반지름 얘기해보자. 중심 몇 콤마 몇? 0, 옳지. 반지름은? 루트 그렇죠. 아유,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지는 복습한다 생각으로 보면 돼요. 얼추 다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지름의 양끝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가 원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중심 뚫고 지나가는 현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이 빨간색 길이가 원의 뭐가 되는 거고,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것은 원하고 지름이 만나는 요 두 점 있죠? 네, 요게 지름의 뭐다? 지름의 양끝점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통해서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 아까 원의 방정식 유도해봤다시피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하죠? 중심이랑 반지름. 그렇죠. 중심이랑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같은 경우는 이 양끝점은 알려주거든, 몇 콤마 몇인지. 중심은 어떻게 찾고? 중점 그렇죠. 중점 이용해서 여기 중심 찾고. 자, 그 중심 찾았으면 반지름은 어떻게 찾고? 두 점 사이 그렇지.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반지름 찾아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지, 얘거나? 그럼 얘거나?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겠대. 중심 몇 콤마 몇? 9. 이렇게 중심을 찾아주면 된다. A와 B의 중점을 찾아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은
3,9랑 1,8 사이 야 안 들어. 3,9랑 1,8 사이 거리를 찾든 3,9랑 5,10 사이 거리를 찾든 어차피 중심하고의 거리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중심 x축 위에 있는 점 우리가 임의로 몇 콤마 몇이라고 하죠? x축 위의 점? 네, y축 위의 점. y는 x 위의 점. a, a라고 하면 되죠. 이런 거는 y는 x 위의 점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함수는 x 좌표 잡고 그 다음에 y 좌표 잡는 거니까 그래서 x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잡고 x 좌표를 그대로 저식에다 대입해서 a, a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게 y는 x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y는 2x 플러스 위의 점은 몇 콤마면? 그렇죠. a, 2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y는 fx 위의 점은 그렇죠. a, fa라고 하면 되겠죠. 함수씩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항상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복습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우리 할 게 많아가지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긴 한데 어느 축에 접하는 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크게 유형이 세 가지였어요. x축에 접하는 점, 무슨 소리야? x축 위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또 y축 위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마지막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자, x축 그냥 기억나는지나 한번 보자. 암기 됐는지를 확인해 보자. x축 위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었죠.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x좌표였는데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은 사실 절대값을 씌웠어야 됐었죠. 왜냐면은 반지름은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r 가지고 r 가지고 지금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자, 이게 1사분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r로 하게 된다면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고 r, r이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접하게 되면서 r, r이 되는 거고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고 3사분면이었으면은 4사분면이었으면은 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볍게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후딱후딱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내용 58쪽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원의 방정식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앞에서 결국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랑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도 배울 내용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요거 잠깐 정리할게. 자, 우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그걸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괜찮죠?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해가지고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식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라 해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 얘기할 거야. 시험 문제 뭐 기본형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쌤이 막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 식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래요. 그럼 그랬을 때는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이 r제곱이 나오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의 아니에요. 표준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한 게 이 두 가지 외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마지막이 뭐냐면은 요 식 있지? 이걸 그대로 전개해 볼게요. 그럼 전개하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b제곱은 r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나열된 형태 있죠. 전개된 형태. 얘를 이제 일반 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의 세 가지 형태를 이제 정리를 마무리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은 얘를 자 내림차순 좀 x제곱 이거 좀 이쁘게 정리했었으면은 대부분의 책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첫 번째로 모든 문자가 다 좌변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x제곱, y제곱, 여기 x개수, y개수, 상수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쓰는 게 좀 길잖아.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집에는 이제 요걸 A, 요걸 B, 요걸 C라고 해서 어디 있어? 요렇게 줘서. 그래서 다시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다. 그래서 여기 특징 봐야 돼. 특징 봐야 돼. 자, x제곱의 개수 몇이니? y제곱의 개수 몇이니? 1이어야 돼, 원의 방정식이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2라고 주고요. 여기 이렇게 a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A가 2인데. 그래서 a가 2여야 됩니다. 여기가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얘네 둘이 둘 다 1이든가 아니면 약분했을 때 1, 1이 되도록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약분했을 때 1, 1이면 여기 둘이 어때? 같아야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여기 2고 여기가 3이면 이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고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너네 고2, 3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같거나 1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쌤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었는데 표준형에서 이걸 전개한 걸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자, 여기 표준형을 보게 되면은 이 식에서는 너네가 바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A, B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전개된 상태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원리 설명할 거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빨리 찾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x제곱, y제곱 쓰지 마세요. 4y 플러스 1을 합시다. 자,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먼저 물어봅시다. 야, 이거 보고 중심 반지름 얘기해봐. 뭐야, 왜 이래, 이래서? 2야? 나 알려줬어? 아니, 그냥 이수분에 되는 거 이수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당황스럽네.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
일단 알려줄게요. 난 안 알려줬었으니까. 일단 얘가 일반형이잖아. 얘를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끼리 일단 쳐다보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짝을 맞춰서 같이 써주게 된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필요한 숫자가 몇이죠? 네, 그럼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면 됩니다. 다시. 오케이. 즉 이거 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2차 함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쪽도 가볼까요?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필요한 거는 4. 그 다음에 4를 다시 빼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1을 썼어 안 썼어? 그걸 다시 쓰면은 이제 여기까지 식이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리고 얘도 뭐가 되겠어요? 네,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 그럼 요렇게 썼고 이렇게 썼지. 그럼 남은 거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4만 남죠. 그걸 그쵸. 이항하면은 표준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2다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미 잘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할 거거든? 자, 요걸 보고 합시다. 자, 여기서 얘를 정리한 거였잖아. 자, 이차함수 하듯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쉽게 찾는 거. x 개수가 현재 뭐죠? 2 마이너스 1.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세요. 이차함수 하듯이. y 개수 마이너스 2b죠.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세요. 그럼 각각 몇몇 되죠? A, B. 그게 중심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도 제곱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에다가 여기 a, b 있지? 이 a, b를 각각 제곱하고 제곱해가지고 빼버릴 겁니다. 얘 제곱하면 뭐죠? A 제곱. 빼버려요? 얘 제곱하면 뭐죠? B 제곱. 빼버려요. 그럼 없어지죠. 네. 그러고 남은 게 r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r제곱이 남아있지. 네. 그걸 이항시켜가지고 루트 씌우시면 반지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봐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몇이고? 1.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 자, 그리고 제곱하고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없어졌죠? 네. 그럼 마이너스 4가 남아있지? 네. 그래서 이항을 시키고 루트를 때리시면 돼요. 그럼 반지름은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딨어? 아, 연습 좀 해보자. 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중심 네, 마이 콤마 3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 구할 때 있지.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어차피 얘 제곱해서 빼고 얘 제곱해서 빼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해보라. 몇이지? 마이너스 13. 일단 13이지? 그걸 얘하고 빼. 그럼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걸 넘겨요? 루트 시켜요. 그럼 몇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은 이건? 그럼 얘건 중심? 자, 그럼 총 몇을 빼야 되죠, 얘한테? 그럼 빼기 5 하면은 이항시켜서 루트 때린 반지름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좀 이걸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좀 한 명씩 해야 되는데 좀 당황스럽게도 다들 잘하셔서. 민지 괜찮니? 이렇게 했니?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아, 여기는 한 번 다 돌렸대요. 확인만 좀 계속 하면서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연습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하시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요 식입니다. 자, 중심 몇 콤마 몇이니? 4콤마 마이너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얘랑 빼줘야 될 게 제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을 빼줘야겠죠? 네. 그럼 빼기 a제곱 빼기 16 하게 되면은 반지름 바로 얘기하자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2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b가 몇이 되는 거네? 4 그 다음에 a가 4 그렇지. 그럼 a가 3이니까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3, b4, r 루트 34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괄호 2번이 좀 중요한데요. 가끔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 뒤통수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 봐봐요. 자, 식 나와있죠. 위에랑 비교해봅시다. 식 앞에 뭐라 되어있죠? 원이라고 되어있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밑에 뭐라고 되어있죠? 방정식에도 되어있죠. 야, 얘는 원이라고 있고 얘는 방정식이었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 걸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구별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요, 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요. 얘한테는 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요 아니 좀 나타내는 부분은 원일 때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식만 나와 있어. 뭐냐면, 자, 얘들아, 원의 방정식 할 때 명심해야 돼. 항상 너네가 원 문제 풀 때는 중심하고 반지름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어때? 기울기랑 한점 가지고만 생각을 하지. 원도 마찬가지야.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에서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봐봐. 위에는 얘가 중심이죠. 이 친구가 뭐였죠? 반지름이었죠. 자, 그러면 자,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미리 힌트를 던질게요. 부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은요,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4분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럼 중심은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반지름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양수 양수여야 돼요. 반지름이 0이면 안 돼요. 반지름이 음수여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위에 거 볼까요? r이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양수에 루트 a제곱 더하기 2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뭐예요? a제곱 더하기 25는 그냥 반드시 양수죠. 0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반지름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신경 쓸 필요 없고 반지름 0보다 크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거 가보자.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k 콤마 1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바로 할게요. 자, 여기서 5에서 4분의 k제곱 빼야 되고 1 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4 되지. 그리고 우변으로 이항해보자. 그러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 된다는 거 확인되나? 아 이거 옮길 수 그럼 얘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0일 수도 있죠. 하물며 k가 예를 들어 1이면 음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알 수 있어 없어 확실히? 알 수 없지. 그래서 얘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어서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방정식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 하나하나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되고 싶대? 원이 되고 싶대지? 그럼 원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이 되는 조건은 하나인 거야.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반지름이죠.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k제곱 4 곱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지. 자, 그럼 근 몇몇이죠? 4랑 마이너스 4니까 큰큰 작작해서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이 되는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잖아, 방금 푼 게. 정리하면 이제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반지름이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처음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 x제곱 아니야.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를 비율로 세팅을 했을 때 1대1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요거는 너네가 문제 풀면서 많이 하거든. 근데 얘가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요것도 따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게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됐나요? 아, 여긴 그런 거 없나? 에이씨, 없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몇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지금 원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세 점을 지나면요, 지난다라는 말 자체에서 자동 반사로 뭘 하게 되죠,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죠. 지난다 위에 있다면 우리가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몇 번 대입할 수 있죠? 세 번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세 번을 대입하게 된다면 식이 몇 개가 나오죠?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식이 세 개가 나오면 문자를 몇 개 구할 수 있죠? 세 개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가 그 일반형 있지? 일반형을 아까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문자가 몇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치? 그러면은 저 세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 그러면 얘네들 연립하면 ABC 탑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계산하기 편하라고 웬만하면 저걸 줍니다. 원점 0,0이라는 걸. 0,0 대입하면 식 자연스럽게 몇 나오는 거야? 네, 0 나온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5,1이랑 6,-4 넣어서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겠지? 그거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제 가끔 문제 풀다 보면요, 사실 이거 대입하면 다 풀려요. 근데 인생이 격하게 귀찮을 수 있잖아, 우리가. 아, 대입 언제 하고 자빠졌어? 좀 쉽게 풀고 싶은데. 그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할게요. 세 점 있죠.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각각 구해봅시다. AB 길이 암산해봅시다. 루트 몇 나오니? 26. 자, BC 해보면? 20, CA 해보면? 50, 50,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0 네, 이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치?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누가 밑변이냐? CA가 밑변이구나. B, A,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인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요 도형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너네 외심 개념 아십니까? 외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삼각형이 원 안에 있는 세점이죠. 자, 그냥 이거 합시다. 자, 너네 외심의 위치 아십니까? 네.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죠? 원의 삼각형의 중심. 삼각형 안쪽에 있죠, 이렇게 내부에.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자, 직각 삼각형은요? 빗변의 중점. 네, 빗변의 중점이 있죠. 이렇게. 둔각은 어디에 있죠?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 도형은 지금 현재 몇 번째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나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은 A와 C, 이 AC가 원의 뭐가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지름의 양끝점이면 중심은 중점으로 찾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로 푼다고 했죠. 그럼 A가 지금 현재 0,0이고 C가 6,-4지. 그럼 여기 중심은 3,-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중심 찾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1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3,-2랑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제곱하면 14 해서 답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 풀 때 세 변의 길이를 찾아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거 아니면 안 돼.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아니면은 방금 개념을 쓸 수가 없겠죠. 직각삼각형이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다.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근데 가끔 직각삼각형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한번 나왔을 때 몇 초 안 걸리니까 길이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고로 있죠. 정삼각형 있죠.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과 같이 심 들어가는 글자들 있지. 다 똑같아. 위치가 다 같습니다. 참고로 요것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A, B, B, C, C의 길이 구했는데 정삼각형이 나왔어.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심 들어가는 게 위치가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게중심을 찾는 공식을 알고 있죠.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무게중심이 곧 외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원의 중심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 나오는 거 본인이 모른다 싶으면 다 필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유, 이제 어려운 얘기 해야 된다. 자, 너네 필기할 거 없어요. 막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페이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앞에 내용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 났나잉? 자, 바야흐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얘기입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 하나 배웠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어, 없다? 각 개개인 하나를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죠.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통째로 표현하는 식을 하나 배웠었죠. 항등식이라는 이름 하에.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식을 만들었었죠? x 플러스 kgx. 그렇지. 둘 중 한 군데다가 k를 곱해가지고 fx 더하기 kgx는 0꼴로 만든다고 했었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식이라고 했지. 네. 그럼 다시 이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들 중에서 이 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있었죠. 누구였죠? gx. G였죠. F는 만들 수 있었죠. K에다가 몇 되면 0을 넣게 되면은 F를 만들 수 있었는데 K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F만 남길 수가 아니 G만 남길 수가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GX 빼고 이 점을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라 했지. 자, 이제 이거를 원의 방정식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방이라고 할게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라고 할게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둘 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구분 지으셔야 돼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무슨 방정식 구하는 거 연습할 거고. 또 하나는? 네. 자,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원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원의 교점 보이십니까? 자, 잘 이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요. 여러 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원의 방정식을 각각 쌤이 한번 식을 써볼게요.
하나는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요겁니다. 일반형으로 둘 다 썼어요. 이 원이 왼쪽 거라고 하고 이 식이 왼쪽 거라고 하고 얘를 오른쪽 거라고 해볼게요. 민지 잘 못 잤니?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을 구할 거야. 근데 너무 쉬워요. 이 직선을 구하는 거. 왜냐면 직선은 결국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보면 x 차수, y 차수 둘 다 생각해봐. 둘 다 몇 차니? 1차지. 그럼 얘네들 뭐 하면 되냐면 빼면 돼요. 그럼 뭐가 날라가요?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날라가서 1차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빼냐면 이게 결국 교점을 지나는 걸 찾는 거잖아. 그 교점을 지날 때 너네 교점 찾을 때 두 함수가 있어. 교점 찾을 때 어떻게 하죠? 같다라고 두고 연립을 하죠. 그치? 그러니까 연립을 하지 기본적으로. 그럼 연립할 때 두 식을 빼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애초에 두 식을 뺀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둘의 교점에 대한 걸 얘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2차 함수 할 때 쌤이 얘기하지 않았니? fx 빼기 gx는 0이라고 돼 있으면 f랑 gx의 교점식이다라는 말을 한 적 있지 않니? 그렇죠? f랑 g를 빼면은 f 빼기 g는 0이라는 식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두 함수의 교점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둘이 뭐 했어? 뺐잖아. 그럼 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x제곱 y제곱이 날라가지.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의미하는 식이 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식을 그냥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첫 번째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을 찾고 싶대? 네, 원의 방정식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빨간색이 두 원의 교점이죠.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몇 개 딱 정해져 있을까요?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를 조금 키워서 조금 키워서 좀 더 키워서 이렇게 지나게 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더 키워서 이렇게 지나는 원을 만들 수 있겠지. 아니 더 키워서 이렇게 지나는 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 즉 원을 계속해서 무한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씩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직선에서 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이 나올 때 만드는 항등식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요? 한쪽에 K만 곱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결론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단 뭐라 돼 있어요? 중요한 말이다잉. K가 -1이 만든다 그랬죠. 왜 K가 -1이 만들까요? 그렇죠. K가 -1이면 직선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 자 또한 여기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절대 못 만들죠.
왼쪽 거는 만들 수 있지. 네. K에다가 몇 넣어버리면 되니까. 0 넣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오른쪽 건 아무리 무슨 짓거리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렇게 오래 얘기했던 이유가 얘를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한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여기 이해하는 게. 그럼 다시 정리할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인 거예요? 한 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항등식을 만들고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둘이 뭐 하면 되는 거고 빼면 되는 거고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너네 문제집에도 매우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쉽게 이제 이해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문제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애들이 좀 당황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보자. 자, 이제 62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두 원 나와 있죠. 자, 문제 잘 봐야 돼요. 두 원에 뭘 지난대요?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 찾고 싶은 거죠. 둘이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할까? 빼는 이유가 연립의 과정을 통해서였지.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연립할 때 방법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가감법이 있고 또 연립 방정식 무슨 방법도 있죠? 대입법도 있죠. 결국 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빼려고 하지 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이래? 그럼 얘는 일단 5를 대입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 자체가 가감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5를 대입해서 써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만들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지. 근데 그게 뭘 지나는 거야? 2,1. 자, 그럼 대입하면 바로 A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A 더하기 3 더하기 5가 0이니까 A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 해보자. 바로 2번. 또 마찬가지. 원 두 개 나와있죠? 그거에 뭐랑? 교점과 그리고 점 1,2 지나는 뭐래? 원의 방정식. 이번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했죠?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많아요? 아니면 한 개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많아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등식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 식을 다 표현하는 식으로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만든 거야 이제? 그럼 그 수많은 원들이 있겠지? 근데 그 수많은 원들 중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2를 지나는 원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으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너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 이거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재료란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재료야. 이 유형 자체가.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이 이렇게 있겠지. 에라이. 그럼 이렇게 많은 원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원들이 있을 건데 이 많은 원들 중 몇 콤마 몇을 지나는 1,2. 1,2를 지나는 원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그럼 결과적으로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로 딱 정해진다는 소리야. 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쉴 테니까 조금 잘 들어봐. 원리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그래. 너네 앞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했던 거 기억납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일반형 가지고 있었죠. 네. 왜? 문자가 몇 개였으니까. 그 ax, by, c 이렇게 있었잖아. 네. 그치? 그래서 그 문자 3개를 구하기 위해서 세 점이 나온 걸 대입하면 구할 수 있었지. 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을 대입하는 형태로 풀면은 점이 몇 개 필요한 거야? 점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야,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있대요. 두 원의 교점이 몇 개죠? 그리고 1,2라는 점까지 끼면 총 몇 개예요?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2 대입하면 5 더하기 2 빼기 6. 와, 딱 길다. 5 더하기 5 빼기 1 빼기 여기까지. 계산하면 6 3 2k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서 답 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자 하나씩 처리하자.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도 x개수 y개수 이렇게씩 나오겠죠? 야 이렇게 답 쓰면 안 된다잉?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 되게끔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졸린 재서봐. 자 여기까지 이해했니? 중심 구해라. 반지름 구해라. 응? 루트 2? 확실해? 정말? 진짜지? 응 확실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아이고 아이씨 이게 되게 중요해. 나 진짜 중요해. 여기 고난이도 문제 나올 때 이거 되게 활용 많이 하고 너네가 막 문제 풀다가 가끔 이런 거 나오면은 얼타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원의 방정식은 꼭 여러 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대답만 잘하지 말고. 또 산 넘어 산이네. 예담이 끝이지. 자 5분만 있다가 진행하자. 여기 또 어려운 내용이다. 자 여기 보시고 금방 끝낼게요. 자 필수예제 8번 보면은 58분쯤 끝내도 괜찮을까? 자 63쪽이고 자 제목이 길이의 비를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핵심으로 너네가 알아가야 될 거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이게 뭐냐면 같은 말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쌤이 되게 자주 언급하고 있지.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 조건에 맞게 점이 그리는 도형이에요. 다시 자취의 방정식이란 조건에 맞게 점이 그리는 도형이에요. 그걸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으로부터 길이가 5로 일정한 점이 그리는 도형이에요. 어떠한 점으로부터 길이가 5로 일정한 점이 그리는 도형이에요. 어떤 도형을 그리죠? 원을 그리죠. 그치? 그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자취의 방정식. 그럼 결론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친구 있죠?
원의 방정식이란 자체가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여러 번 들어야지 좀 원리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초반에 듣게 되면은 그 원리가 좀 애매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초반에 너네가 공부할 때는 그냥 방법을 일단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너네가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거나 좀 이해력이 깊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문제 푼다는 것에 집중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2점. 마이너스 3,0이랑 b 1,0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을 줍니다. AP랑 BP가 몇 대 몇이래요? 3대 1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내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 P는 지금 안 정해져 있어, 아직. 점 P는 안 정해져 있고 AP랑 BP가 몇 대 몇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3대 1이기만 하면 돼. 그걸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일단 뭔지 알아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점 P는 다시 모른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x, y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원의 방정식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3BP가 AP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문제 풀어, 이 소리죠. 근데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할 때 뭐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저 식에는. 루트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루트를 없앨 거야.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되겠어? 그럼 제곱을 해서 9BP 제곱은 AP 제곱이라면 되겠지. 자, 그럼 또 한 번 설계해보자. 재현이가 말한 대로 BP 제곱이나 AP 제곱 할 때 그 BP 제곱 안에는 X, Y가 들어있겠지. 근데 그 X, Y가 둘 다 차수가 어떻게 될까? 둘 다 2차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식은 무슨 식일 가능성이 높겠네? X제곱, Y제곱이 나오는데 2차 함수라고 새끼야? 그래서 봐.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게 원이고 그 넓이라는 건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PP는요. 자, 9 곱하기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 쓰면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자, 그리고 AP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계 바로 해봅시다. 자, 여기서 9x 제곱 나오죠. 여기서 x 제곱 나오죠. 좌변으로 옮기면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8x죠. 여기서 6x 나오죠.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네, 그리고 여기 상수항 플러스 1이고 9 하니까 9 나올 거고 여기도 뭐 나오고 9 나오니까 이항하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9y제곱 나오고 y제곱 이항하니까 자, 그럼 8로 약분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히겠죠. 자, 우리가 예측한 대로 x제곱, y제곱 등장했으니까 아, 무슨 방정식이구나.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반지름 알아야겠네. 자, 그럼 중심 찾고 반지름 찾자. 중심 몇 콤마 몇? 그렇죠. y 없으니까 그냥 0인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얘 제곱한 거 빼야 되죠. 4분의 9를. 근데 여기 뺄 상수항 있어 없어? 없고 바로 넘기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은 몇 되고? 2분의 3 되겠고. 자, 그럼 원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4분의 9파이까지가 됩니다. 자, 이게 너네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자체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근데 특히 이 유형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왼편에 뭐야?
이젠 없애버렸네 이름을. 그냥 이름만 참고적으로 알고 쓰면 돼요. 뭐 너네가 시험 문제 답을 쓸 일은 없습니다. 예, 이 문제 자체 있지. 이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도형의 원이잖아. 그럼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라는 내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원이에요. 원의 유형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래 그 아저씨는요 이렇게 풀지 않아요. 아 맞네. 이제 몰라도 되네. 맞네. 민주 왜 끄덕여?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 왜 빠졌을까? 교육과 빠졌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네. 이거 아직 안 익숙해 쌤도. 이게 봐봐. AP랑 BP는 3대1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너네 내분점에서 많이 보던 시간이야 이거. 그치? 그거 내분. 근데 내분점도 이게 그럼 P가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됐어?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저 P가 뭐냐면 원을 그린다 했잖아 전 P가. 근데 원 P의 지름의 양끝점이 A와 B의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에요. 대충대충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당장 작년 선배들만 해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좀 다뤘던 건데 지금은 외분이란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걸로만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체 방정식으로서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